1번 보시면 인덕턴스 L의 코일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L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첨두값은 얼마인가? 인덕턴스 L에 저장되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L, I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2분의 1 L, 자, 이것을 제곱하시게 되면 IM의 제곱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첨두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1 LI의 M의 제곱이 되겠죠. 답은 3번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력값에서는 저장에너지 W는 2분의 1 L, 자, I라고 하는 것을 시력값을 넣게 되면 루트 2분의 IM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것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얘는 4분의 1 LIM의 제곱. 요거는 이제 시력값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첨두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1 LIM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을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어떤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0.5ms 동안 5A에 변화시켰다면 20V의 전압이 생긴다. 자기 인덕턴스는 몇 mH인가? 자기 인덕턴스에 의해 유도되는 유도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L, dt, di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L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L에 관한 식으로 식을 정리해보면 L은 유도기전력 E에 di, dt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유도기전력 E는 20이 되고요. 곱하기 전류의 변화량은 5A이고 시간의 변화량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됩니다. 미리세크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가 되고 얘는 2 미리 헨리다라고 하는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 답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일이 있다. 한 코일의 전류가 매초 40A로 변화할 때 다른 코일에 20V의 기전력이 발생하였다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코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일에서 자 1차 측에 dt분의 di 전류의 변화량이 40A/s이다 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다른 2차 측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이 20V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M, dt, di1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di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M은 유도기전력 E 곱하기 di분의 dt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전압은 20이 될 것이고요. 전류의 변화량분의 시간의 변화량은 40이죠. 40분의 1 해서 0.5 헨리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0.5 헨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I1이 Im sin 오메가 t일 때 개방된 2차 단자에 나타난 유기기전력 E2는 얼마인가? 자, 이러한 문제는 2차 측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무조건 E는 M, dt, di1.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극성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는 이 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측에 여기에 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점 있는데 보니까 얘는 플러스가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럼 이 점은 플러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측에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이구나.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2투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M, dt, di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크기는 무조건 M, dt, di1이고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란 얘기네. 근데 E2라고 한 거 정의가 요 극선과 반대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m 마이너스 m에 dt d i1이라고 하는 값이 im sin 오메가 t라고 되어 있습니다. im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m에 im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sin 오메가 t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sin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얘는 그냥 오메가에 코사인 오메가 t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세요. 이건 미분에 관련된 내용이죠. 전기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미분에 관련된 이런 것이 계속 나올 거라면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다라고 그냥 암기를 해두시라고요. 그럼 얘는 자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얘는 사인보다 위상이 느려요. 그 사인 오메가 t의 90도 느려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오메가 m im에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다 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 찾아보시면 1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일 때 결합계수 K는 얼마가 되겠는가? 상호 인덕턴스 M은 K의 루트 L1, L2다 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럼 상호 인덕턴스 M에서 다른 공식도 찾아보게 되면 N2분의 N1의 L2 또는 N1의 N2분의 L1 또는 Rn분의 N1, N2 이런 식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합계수 K에서는 K에 얘를 K에 관한 식으로 쓰면 루트 L1, L2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는 결합계수 K의 정의에 의해서 식을 써보게 되면 파이 1분의 파이 1, 2 파이 2분의 파이 2, 1 이런 식이 있습니다.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해당 문제에서는 결합계수 K는 루트 L1, L2분의 M 그래서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인덕턴스 L1, L2가 각각 3, 6mH인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가 4라고 한다면 결합계수 K는 얼마가 되겠는가? 결합계수 K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L1, L2분의 M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L1은 3, L2는 6 분의 M의 값이 4 해서 계산을 해보면 0.94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시면 회로에서 AB 간의 합성 인덕턴스를 L0의 값이 얼마인가? 단 M은 상호 인덕턴스이고 L1, L2는 인덕턴스의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L1, L2, L이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L0는 직렬이니까 L1 플러스 L2 플러스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1과 L2 간의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가동이냐 차동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L1의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L2는 점의 방향이 뭐예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죠. 즉 반대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차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차동에서 마이너스 E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에서 여러분들이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의 L 찾을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로 유도 결합된 회로이다. 단자 AB에서 본 등가 임피던스 GAB를 나타내는 식은 임피던스 GAB는 자 임피던스는 얘는 RL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R 플러스 JX다라고 쓸 수 있고 얘를 다시 쓰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항은 R1, R2, R3가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J의 오메가 L 값을 찾으면 되겠죠. L 값의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L1, L2, L3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L1 플러스 L2 플러스 L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L1과 L2 간의 상호 인덕턴스를 보시게 되면 L1은 전류가 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L2는 전류가 점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차동 결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E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mm 헬린 두 개의 자기 인덕턴스가 있다. 결합 개수를 0.2에서 0.8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직렬 접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얼마가 되겠는가. 문제에서 인덕턴스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L1, L2 그리고 두 개 간의 상호 인덕턴스 M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직렬에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동 접속이 될 것이고요. 최소값은 당연히 차동 접속이 되겠죠. 가동 접속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동 접속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얘가 최소가 될 것이고 얘는 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M의 값이 클수록 이 값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M의 값이 작을수록 더 클수록 마찬가지로 얘는 더 작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 M은 K의 루트 L1, L2입니다. 그러면 K 값이 크면 클수록 M이 커지겠죠. 그럼 K 값은 0.2에서 0.8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0.8일 때 M의 값이 제일 크게 됩니다. 그래서 0.8에 루트 L1, L2가 5죠. 5 곱하기 5 해주시면 4mm 헬리가 됩니다. 즉 M의 값이 상호 인덕턴스의 값이 4mm 헬리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 플러스 5 플러스 2 곱하기 4 하시면 18mm 헬리가 되고요. 최소값은 5 더하기 5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하시게 되면 2mm 헬리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8, 최소값은 2mm 헬리다라고 답을 찾아보시면 4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상호 인덕턴스가 가장 클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한 개의 콘덴서와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300Hz의 주파수가 공진한다라고 한다. 이때 콘덴서의 정전 용량 및 자기 인덕턴스가 25, 4.3, 4.6이라고 할 때 상호 인덕턴스 값은 얼마인가? 단 코일은 같은 방향으로 감겨져 있고 동일 축상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가동 접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같은 방향으로 감겨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회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와 L이 주파수 300Hz에서 뭐한다? 공진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죠? 오메가 L 이퀄 오메가 C분의 1일 때 직렬 공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구하면 돼요? L을 먼저 구해보자 이거. L은 얘를 L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됩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자,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래서 2파이 주파수 300에 제곱 곱하기 C 값이 얼마죠? C 값이 25 마이크로 페럿.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되겠죠.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옵니다. 즉 11.26 미리 헬리다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직렬 공진이 될 때 요 L이라고 하는 값이 11.26 미리 헬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L은 L 이퀄 얘가 가동 접속이기 때문에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이라면서요. 요게 11.26 미리 헬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M에 관한 식으로 쓰면 M은 2니까 이제 2분의 1에 여기서 빼주면 되죠. 11.26 마이너스 L1은 4.3이고요. L2는 4.6이에요.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1.18 미리 헬리다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동 접속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이다 라고 하는 것과 300Hz에서 공진이 된다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당황하셔서 못 푸는 분도 계신데 하나하나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습득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외로에서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L1과 L2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 연결 시에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병렬 연결 시 인덕턴스 L을 하나는 가동, 하나는 차동일 때 자, 먼저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차동. 자, 식을 보시게 되면 자, 분자는 똑같습니다. L1, L2 마이너스 M제곱입니다. L1, L2 마이너스 M제곱. 자, 가동 접속에서는 L1 플러스 L2 여기가 마이너스 M이고요. 차동 접속에서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L1, L2가 점이 모두 전류가 들어가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가동 접속이어서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에 L1, L2 마이너스 M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mH와 60mH의 두 인덕턴스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 합성 인덕턴스 값은 단 상호 인덕턴스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인덕턴스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 분의 L1, L2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죠.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얘가 플러스면 차동이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가동 접속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M의 값이 즉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M 이퀄 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M을 0으로 놓게 되면 더한 것분에 곱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값을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더하면 20 플러스 60이고요. 곱하면 20 곱하기 60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15 미리 헬리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회로 AB 간의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L1은 4, L2는 4, L3 2, L4 2이다. 그럼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4, 얘도 4, 얘는 2, 얘는 2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L1과 L2는 서로 직렬 연결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죠. 4 더하기 4 하시면 8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와 얘는 지금 똑같은 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2에 2분의 1은 1이 되겠죠. 1L2. 그러면 병렬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 더한 것분에 곱한 거를 해주시면 된다. 더하시면 1 플러스 8 곱하시면 1 곱하기 8 하셔서 9분의 8 헬리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측의 저항 1kΩ, 부하 저항 10Ω일 때 이것의 변압비 N대 1의 이상 변압기를 사용하여 정압을 취하려고 한다. N의 값으로 옳은 것은 이것을 다시 그리게 되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 자, 여기를 N1, 여기를 N2. 권수비를 A라고 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E1, 여기에 걸리는 전압 E2다 라고 했을 때 이상적인 변압기의 권수비 A는 N2분의 N1, E2분의 E1, I2분의 I1분의 I2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루트 G2분의 G1 이퀄 루트 R2분의 R1 루트 L2분의 L1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R1이란 얘기죠. 1kΩ이니까 얘는 10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R2는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권수비 A는 루트 여기에서 R2분의 R1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R2분의 R1 대입을 해보면 루트 R2는 10이다라고 돼 있고요. R1은 1kg니까 100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해보면 권수비 10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권수비 A는 10일 때 이상적인 변압기 전압이 된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캠벨 브릿지 회로가 있어 I2가 0이 되기 위한 C값은 얼마인가? 캠벨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C라고 하는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서 I2가 0이 되게 만들 때 이때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제곱 C분의 1 공식에 의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C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C는 오메가 제곱 M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에서 오메가 제곱 M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일 때 이의 역수인 어드미턴스 궤적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직렬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회로가 있었습니다. 직렬회로에서는 RL 직렬, RC 직렬이 있고 병렬회로에서는 RL 병렬, RC 병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때 직렬, RL 직렬, RC 직렬에서는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됐고요. RL 병렬, RC 병렬에서는 임피던스 궤적은 반원의 형태로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존재하느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얘는 1사분면, 얘는 4사분면, 얘는 1사분면, 얘는 4사분면이 됩니다. 그럼 어드미턴스 궤적에서는 이 임피던스 궤적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직이면 얘는 그러니까 반원. 그러니까 이 원점을 지나는 반원이 되겠죠. 어디에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얘는 거꾸로 1, 4면 얘가 4, 1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는 직선적이 된다. 직선, 직선. 어디에 존재를 하느냐? 얘는 사사분면, 얘는 일사분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벡터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총 8가지가 있겠죠. RL 직렬에서 임피던스 궤적은 자, 여기는 이제 실수부고 얘는 허수부인데 여기는 J, 여기 마이너스 J. 자, 한번 그려볼게요. RL 직렬은 궤적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RL 직렬. 그러면 RC 직렬의 궤적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RC 직렬. 그쵸?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궤적, 이거 임피던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임피던스. 얘는 임피던스. 그쵸?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궤적을 보시게 되면 RL 직렬의 어드미턴스 궤적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RL 직렬의 어드미턴스 궤적. 그 다음에 RC 직렬의 어드미턴스 궤적은 이렇게 됩니다. RC 직렬의 어드미턴스 궤적.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RL 병렬, RC 병렬도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임피던스 궤적이. 어드미턴스 궤적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응용적으로 RLC 직렬에서 뭐 임피던스 궤적이나 어드미턴스 궤적을 보면 합치면 되는 거죠. 얘는 임피던스 궤적이 될 것이고 얘는 어드미턴스 궤적이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다. 자, 16번에서 보시게 되면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이면 어드미턴스 궤적은 반대로 반원의 궤적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을 통하는 원이 된다.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7번 문제를 보시면 RLC 직렬rel에서 각주파수 오메가를 변화시켰을 때 어드미턴스 궤적은 우리가 RL이나 RC에서는 어드미턴스 궤적이 반원이었죠. 원점을 지나는 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RLC면 얘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L도 있고 C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합치면 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1번에 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 그래서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